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업 지원. 제가 유튜브 방송 중에 창업 지원에 관련된 거 있는데, 제가 작년에 창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 많이 해드린 바 있어서, 그럼 창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럼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있는데, 이번에 5월달에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달에 하는 게 종합소득 신고인데, 그럼 종합소득이라는 개념이 뭐냐? 법인은 연말 12월에 결산해서 이듬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개인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소득을 다 신고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특정된 소득이 돼 있으면 신고하도록 소득세법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의 내용이 뭐냐를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이란 말은 우리 이자소득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해서 받는 이자소득. 두 번째 뭐가 있죠? 각종 주식을 취득해서 얻는 배당소득. 또 우리가 또 직장에 소속되면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죠. 그렇죠? 근로소득. 그 다음 또 소득이 뭐가 있죠? 우리가 사업에서 빨래방 사업을 한다, 커피 사업을 한다, 음식점 한다, 개인이 한다. 그러면 우리 그런 사업소득 있고, 또 어떤 우리가 또 부동산 임대에서 받는 이런 임대소득 있고, 또 어떻게 있겠냐면, 이거를 이제 각종 연금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을 받는 연금소득,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아니란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소득을 합해서 작년에 2019년대 발생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바로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는 뭐냐면, 이런 소득을 다 합쳐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소득이 많은데 일일이 다 신고를 한다 그러면 좀 국가에도 조세행정이 낭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이자와 배당소득 있잖아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우리가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2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2천만 원. 그 다음 또 정말 연금소득, 요즘 또 연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연금소득이 또 1200만 원 넘어가면 또 신고를 해야 돼. 1200만 원이 안 넘으면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안 상관없다. 신고를 한다.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 또 요즘 같은 100만 원 같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2002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전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2002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2002년 불입 때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그거는 일할 계산한다. 2002년 불입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그렇게 받은 부분이 1200만 원 넘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근로소득. 이 근로소득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작년 연말에 소득 합산해가지고 1월달, 2월달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렇죠? 연말 정산으로 해서 했는 사람은 바로 또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직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다, 그러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요 사업소득이죠. 그죠? 사업소득은 단지 100만 원만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임대소득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주택은 2천만 원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2천만 원까지 안 되고, 연금소득도 이제 아까 말씀대로 1200만 원이면 넘지 않냐면 신고를 하는데, 1200만 원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기타 소득은 뭐냐?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 기타 소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 샀다. 그런 거는 뭐 이 소득 받을 때 여기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권 받을 때 그 받는 소득 기타 소득이라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한 번 과세되고 끝나는데 그럼 기타 소득이 어떤 경우에 있냐?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냐고 어떤 사업을 하지 않냐고 우연히 어떤 뭐 사례금을 받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떤 기업체에 뭐 강연을 전문직을 하지 않냐는데 어떤 기업체에 가서 강연을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강연료를 주잖아요. 또 내가 뭐 또 방송국에 또 뭐 가서 또 촬영을 한다든지 그럼 또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탤런트 걔네들은 사업소득이지만 나가 탤런트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타 소득도 우리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300만 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바로 이런 내용을 바로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냐? 뭐 가까운 저기 뭐 세무서에 가서 자기가 소득이 이런 거 있다라고 해서 갖고 가면 되는데 신고를 하다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고 또 단순경비율이 있고 또 이제 복식 부기 의무자는 말이 총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세금 낼 때 우리가 어떤 매출이 있고 수익 금액이 있으면 여기다 비용을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용을 공제하고 비용 공제한 금액을 이 금액을 갖고 세금을 내는데 그럼 이 비용을 언제 어떻게 해줄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내가 팔았다. 그럼 세금은 5천만 원 팔았다 해가지고 5천만 원 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내가 파는데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뭐 팔았다. 그럼 500만 원 다 세금 내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각종 비용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맞아. 그럼 물론 그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일일이 다 계산한다 그러면 이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고. 그럼 근데 이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과연 비용이 어떻게 잘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람은 단순경비를 제도가 있어요. 단순경비를 뭐냐면 업종별로 뭐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뭐 빨래방이나 같은 이런 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뭐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 뭐 70%든지 80%든지 과거 통계에 의거 70%, 80%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업의 경비율이 만약에 70%다면 여기에 곱하기 70%하면 비용이 인정하면 5,000이 35 그러면 3,500만이 비용이고 나머지 1,500만원만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1,500만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율을 곱해서 내는 게 바로 이제 단순경비율이고 기준경비는 뭐냐면 그래도 단순경비보다는 좀 소득 규모가 많은 사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준경비를 적용하는데 기준경비는 뭐냐면 우리가 경비 중에 최고로 많은 게 세 가지 항목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어떤 매입비용, 커피 같은 커피 원자재 비용이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임차료. 세 번째 인건비. 요런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만 공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까는 단순경비는 토탈 비용을 내서 매출액이 얼마라고 하는데 기준경비라는 말은 요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좀 몇십 프로든지 20% 인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단순경비를 해당되면 해당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있는 비용을 다 공제받는 게 최고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비용은 적되더라도 바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 바로 가산세 문제. 증빙서류는 뭐냐면은
이번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 두 번째 일반적으로 계산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신용카드 영수증. 우리가 생각 계산서는 뭐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란 영수증으로 증빙이 된 것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적죠. 이에 같이 비용을 인정받은 거에서 매출액에 이래 같이 비용을 인정받아서 요 나온 금액을 이제 신고하면 된다라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이렇게 신고할 때 뭐 서식도 복잡하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세청 홈택스에 가면 내가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서 하면 내가 내 소득이 뭐가 있다는 걸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세청 홈택스 접속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또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기 전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로그인을 해서 바로 접속을 하면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아이디로 가입해도 되고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면 쉽게 편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편리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소득신고 여러가지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신고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떴기 때문에 각종 안내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신고 열람 뭐 아니요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단순 경비는 뭐냐든지 뭐 그런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단순 경비를 해당되는 내가 소득 자료를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소득 자료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신고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신고 도움 자료 열람 후 신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얼마에 되느냐 이거는 뭐 인적 사항이라서 놔두고 뭐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된다라고 뭐 1,7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사업 형태 단독인데 간편장부다. 그러니까 아까 뭐 나왔잖아요. 그렇죠? 단순 경비를 이렇게 하면 17% 단순 경비는 83%, 기준 경비는 17%.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단순 경비는 내가 매출이기만 1,700만 원이면 83%는 비용을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거 일반 자가가 뭐냐면 일반은 내가 빌려서 하는 거고 자가는 내가 내 건물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경비는 아까 그런 내용 일반은 빌려서 하고 자가는 내 건물에 한다. 그러니까 기준경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재료비 같은 그런 매비용 하고 임차료 지금 인건비는 요것만 실제로 지급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요 정도 비용으로만 추가로 인정해 준다. 라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바로 아까 단순 경비를 한다든지 일반 신고를 여기서 단순 경비를 추가 신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편하게 신고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또 세금도 세액공제 2만원 또 해주기 때문에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홈택스 신고를 할 때 난 다 귀찮다 못하겠다 뭐 컴퓨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요즘은 알바생이 있기 때문에 알바생이 대신 또 신고를 해줍니다. 신고를 해주면 물론 세액공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세액공제 안 되니까 얼마든지 가서 또 하시면 또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실 때 만약
이제 소득 자료는 뭐 세무서에 다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또 소득이 작은 단순 경비도 문제는 안 되고 이제 기준 경비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매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임차료 그다음 지급 인건비는 우리가 그 인건비를 줬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에 직업을 다음 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와 같이 매입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임차료 같은 거는 반드시 정규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세원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 라고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가시면 되고 그래서 국세청 가실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영수증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세청 가는데 나는 기준경비라든지 단순경비로 적용을 안 받고 정식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국세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아까 말한 대로 기준경비나 단순경비를 그런 분들만 가서 아르바이트생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정식 신고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같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또 세무사를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5월때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사람은 제가 영상을 다시 또 보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뭐 더 자세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는 010-3113-7000번입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해운 컨설팅 연구소를 검색해서 오셔도 되고요. 아무튼 잘 신고를 하셔서 뭐 과세처럼 묻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